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일에도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이용 제한이 없는 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돌파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은 입추 이후 12일째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센 비가 갑자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기장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시철도 정관선 일부가 노선에 포함되면서 정관선과 기장선 건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9일에도 100명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이후 주점과 음식점 관련자는 줄었지만 이용 제한이 없는 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9일 부산 신규 확진자는 137명. 지난 5일 이후 보름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 100명대 감염자 발생입니다. 부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0%에 육박하고 2차 접종 완료율은 21%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오르고 있는데 돌파 감염이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7천여 명. 이 가운데 3%인 221명이 백신 접종 2주 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이상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꼭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 돌파 감염 발생은 지속 증가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후 확진자의 위중증 및 사망 확률은 미접종자에 비교하여 극히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 열흘.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5명. 거리두기 강화 이후 주요 감염 장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교적 이용에 제한이 없는 체육시설, 목욕장, 학원 등에서의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서 방역당국은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거센 빗줄기가 예고 없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가 하면 여기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인근 지역은 햇볕만 쨍쨍하기도 합니다. 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다가도 금세 비가 그칩니다. 부산은 입추 이후 11일째 화창했다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오락가락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도 강수량 차이가 뚜렷합니다. 18일 부산의 하루 강수량을 보면 해운대구 22mm, 기장군 22.5mm, 중구 14mm를 기록했지만 북구와 강서구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고 사상구와 금정구, 동래구에는 겨우 1mm 안팎에 그쳤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비가 많이 내린 게 특징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의 원인은 정체전선과 동풍입니다. 가을 초입이지만 비구름대 정체전선이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부산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이러한 이 티벳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이루고 있는 이러한 찬 공기들이 이 북쪽에 세력을 담당하고 남쪽으로는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쏘아 올리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전선이 이와 같이 뚜렷하게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동쪽에서는 바다 습기를 머금은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어와 육지와 맞닿으면서 해안가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은 다음 주까지 계속돼 비 소식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1일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21일에는 건조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겠는데요. 그 저기압 전면으로 남풍류를 따라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정체전선의 일부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12일 중국 남부지방에는 3시간 동안 3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일본에도 최근 8일 동안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8일 밤 11시쯤 남해 고속도로 이지선 서부산 방향 15km 지점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출구 없는 관광단지가 되고 있다며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기장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장경찰서에서 청강 주공아파트 옆까지 약 2.2km를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내리에서 안적사, 안평으로의 도로 개설과 함께 대변에서 죽성 해안도로를 확장해 진출입 도로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대변, 실랑리 일원 366만 제곱미터 부재, 테마파크와 호텔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로 오는 9월 롯데 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장군 주민 대표들이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이전을 반대하는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연 주민 대표들은 해당 업체의 이전이 자연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전 사업 중단을 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현수막 게시 등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센터 미지구 개발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기장군 일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투자 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 기반이 열악한 기장에 호재가 잇따라 생기면서 기대감이 샘솟고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구간에 도시철도 정관선 일부가 포함된 건데요. 기장군은 KTX 이음역사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조기 추진되는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 구간에는 도시철도 정관선 계획의 일부인 노포에서 정관 월평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노포 월평 구간은 정관 노선이 부산 도심과 연결되기 위해 필수적인데 수익성이 낮아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국가 사업에 들어가면서 월평에서 정관 신도시를 통과해 좌천까지 이어지는 총 15개역 12.8km 구간의 정관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기장군은 안평역에서 일광역으로 이어지는 기장선 7.1km 구간도 이번 호재와 함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로에 대한 교통 수요도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은 더더욱더 사업 타당성은 더 증가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협의도 부산시 하고 기장군은 KTX 이음역사까지 유치하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KTX 이음은 현재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운영 중인데 앞으로 신경주역과 울산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이어집니다. 기장군은 기장역 등 동해선 역사 4곳 중 한 곳에 정차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기장군민 72%인 12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코레일에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장군에 유치해서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100년 앞당기겠습니다.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비롯해가지고 교육문화, 관광, 산업 등 도시 기반 인프라도 하루빨리 또 구축을 해서
부산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기장군. 이번 광역철도 선정으로 철도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해운대구가 이건희 미술관의 비수도권 건립을 위한 기초지자체 연대 실무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시군구 실무부서장이 참석해 연대 명칭을 결정하고 회칙 결정, 대정부 요구 성명문 작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연대 명칭은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 기초지자체 연대로 결정했으며 임원은 홍순원 해운대구청장 외 공동회장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연대는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참여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구, 동구, 부산 진구를 비롯해 대구 중구, 울산 중구, 경남 밀양,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전남 여수, 충남 아산 등 19곳입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자신이 사는 마을의 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은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선정된 사업의 비용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최대 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4월부터 가야 1동 등 4개의 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고 최근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산시가 황령산 정상의 남산타워를 뛰어넘는 국내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19일 대원 플러스그룹과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원 플러스그룹은 황령산 유원지에 2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황령산 봉수대를 모티브로 한 전망대를 세우고 복합문화전시관, 박물관, 음식문화체험관 등 관광 콘텐츠를 채울 계획입니다.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서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 형태 이동수단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반송 큰시장 상인회가 이달부터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밀키트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된 간편식으로 반송 큰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반송 큰시장 정성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많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매월 2회 정기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범일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밑반찬 전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밑반찬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유주방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범일이동은 10월까지 200세대의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최 청장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철훈 영도구청장을 지목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요양보호시설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돌봄 인력 8천여 명에게 KF94 방역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구는 지역 내 343개소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 1인당 177장씩 모두 140만 8천여 장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운대구에서 일괄 구매해 비대면 택배 배송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3일 이전 입사해 8월 13일 이후까지 일하고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영자입니다. 단 버스 운영자가 소속된 법인의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특정 2개월간의 매출 평균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특정 한 달의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버스 운전기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소속 회사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